풍수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땅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실용적인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동안 연구와 체험과 훈련으로 특정한 땅과 공간에는 각기 다른 초자연의 실체적인 기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체가 지닌 원초적인 기감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땅의 지기와 하늘의 천기,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닌 기운들이 특정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는 살아있는 기운, 즉 생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생기의 상태를 정확히 감지하여 사람에게 좋고 나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풍수지리는 특정 공간의 생기가 핵심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정확히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확률의 바탕을 둔 신빙성이 없는 술법이 만들어져 전해져 왔습니다. 생기의 상태를 직접 감지하지 못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풍수술법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풍수술법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며 더욱이 확률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 미세한 생기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 묘지나 주거지, 휴양지나 상업지, 공장 등 용도별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생기가 상당 부분 다름에도 동일한 술법 이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중지관들이 땅을 보는 방법은 대부분 묘지 풍수술법에 근거한 자향론과 행국론이 주가 됩니다. 화당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묘지 풍수술법은 효용성이 상실된 이론입니다. 하지만 생활공간에 관한 이론은 별도로 체계화된 것이 없어서 묘지 풍수술법으로 유추해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술법으로는 핵심인 특정 공간의 생기 상태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과 자양을 음양오행에 비추어 보는 확률적인 술법에 의해 땅의 좋고 나쁨을 추정할 뿐입니다. 이 또한 동양철학의 오류 발생 원인인 비과학적인 요소로서 마치 사람의 인성을 차림새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양론은 특정 지점의 혈장에서 바라보는 기맥의 방향과 차리안개라고 하는 전방 45도 이내의 주변 산과 물의 흐름 방향을 측정하여 상호 기lum을 비교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자양은 원을 24절기에 비유하여 15도씩 나누어 각기 이름을 붙인 24방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15도의 자양 차이가 날 경우에 풍수술법상으로는 기lum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술법상 핵심인 천기가 다르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15도 정도의 차이로 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양술법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방위의 측정에 관한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관들은 패철이라고 하는 나경으로 방위를 측정하는데 15도씩 나뉘는 방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땅속의 지하 강물 매장이나 철 구조물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나침반이 정확한 자장 방향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나경은 지구의 북극점을 정북으로 가리켜 함에도 실제로는 캐나다 북동부 우시아 반도에 위치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 섬 일대의 천년 자력지대를 정북이라고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지점별로 실제 정북 방향과 각기 다른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양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이와 같은 정확한 방위 측정이 어려운 현실은 그 신빙성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폐해가 가장 많은 형국론입니다. 우랭론이라고도 하는 이 이론은 땅의 모양새를 사람과 물건, 짐승과 새, 달과 글자 등의 형상에 비추어 특정 형상으로 간주를 하고 그 형상이 지닌 성질을 토대로 음양 오행 이론에 의해 기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땅의 모양새가 특정 형상과 일치하지 않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인 형상으로 보게 되므로 그 땅이 지닌 기운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형상에 따른 기운과 실제로 땅이 지닌 기운이 일치한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상임에도 지간들은 형상을 가장하고 호도하여 국민들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장 많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흔한 땅의 형상인 용 모양의 산은 뱀이나 지렁이와 구분하기 어렵고 호랑이 산은 개나 고양이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최대한 좋은 형상으로 과장되게 해석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중국에서 태동한 풍수지리가 1000년 전인 통일신라 말기에 한반도에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승국 사이에 한국적인 풍수 이론으로 보급될 당시에는 지금의 자양론과 행국론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국토에서 땅이 지닌 흠결을 보완해서 국가와 국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보풍수 이론을 바탕으로 파급이 되었고 그것이 고려시대에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수차례 변란을 겪으면서 풍수지리가 사대부를 중심으로 가문 보존과 개인 영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타당성이 부족한 술법 이론이 다양하게 가미되면서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일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나경이 유입되어 자양론이 번성함으로써 본질이 크게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중풍수는 본질인 생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위행적인 모양새와 합리성이 부족한 술법을 토대로 땅을 추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땅의 실체를 확신하지 못하면서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미사역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속임수의 수단이 되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시중의 풍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미신처럼 인식되고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술법 이론을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정의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본질인 특정 공간의 생기를 최대한 정확히 감지하여 판별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하여 정립한 이론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수의 본질은 사람의 몸이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생활 공간의 나쁜 기운을 피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 공간의 나쁜 기운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의 피해가 많음에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상당수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영화를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명당 욕구로 본질을 왜곡 인식함으로써 미신이나 잡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에 형성된 생기가 인간의 몸이 지닌 항상성을 초월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생기 활용 이론이 생활과학이며 웰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지도층과 정치인, 가진 자들이나 일부 종교인들이 풍수에 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세가 국민의 불신과 폐단을 양산해 왔습니다. 출세를 위한 풍수적 방법을 실행했던 사회지도층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간 등에 의해 극히 일부의 성공 사례가 신비감으로 부각됨으로써 진실을 오다하고 폐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영리 추구를 위한 낙골당 부지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명당을 강조하는 허위 가장 광고가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은 강도가 강할수록 지니고 있는 기운이 강하고 거칠어서 인체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외형에만 치중하는 국민들은 주택 건축 시 성물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큰 돌을 대량으로 들어와 건물 가까이에 보기 좋게 조경을 합니다. 또 묘지를 조성하면서도 과다한 성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익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임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시행하는 용감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유명지관으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 출판한 책이 당시 풍수보험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풍수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대량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사실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들을 진실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올바른 지식의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제가 시행한 국토 주요 지점의 지기 훼손을 위한 기맥절단 공사와 심할뚝 사건에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수천 수만 배의 위력을 지닌 우리 스스로의 지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국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지자체에서 도로 개설 등 주요 기맥을 훼손하는 사업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해왔습니다. 한반도 기맥의 통로인 백두대간상해만도 평균 23km마다 기맥을 단절시키거나 훼손함으로써 국가적 기운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한전의 대형 송전탑을 기맥의 주요 지점에 건설함으로써 인접마을의 생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더욱이 선로상의 강렬한 자기장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긴 사례는 공공사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수에 맺히면 집안 망하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선인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수를 맹신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쌓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수를 무시하는 분들은 땅은 거짓도 없고 용수도 없다는 진리와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40%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철학적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풍수 맹신자의 폐도 많이 보았지만 완전히 무시하다가 깨진 후에 맹신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첨단 산업기업인 삼성에서 선대부터 내려온 사람과 땅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좋은 땅을 미리 확보한 후 주요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풍수적 희화는 참으로 바람직한 사례로서 개인들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받는 나쁜 기운과 기업과 국가의 생기훼손 작업으로 인한 사례들이 국운까지 나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이해관계에 앞서 생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땅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애국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